올해 가을 학기에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나 감소했습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 나흘 동안 폭우가 이어지며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내 항공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정상 운항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8,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동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등 아시안을 노린 빈집털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17%나 감소했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거나 발급 심사를 강화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교육원이 8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학생 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는 17% 줄었습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습니다. 유학생 신규 등록 급감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떠나면 전체 유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학교 측은 비자 취득 관련 우려나 여행 제한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외국인 유학생 연구원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버드대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 명 규모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합니다. 120만 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63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 나흘 동안 폭우가 이어지며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우로 LA 다운타운의 경우 1985년 이후 11월 강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서 해안에서는 거센 파도에 휩쓸린 7살 딸을 구하려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이 휩쓸리며 7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보트가 전복돼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항공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정상 운항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오늘 오전 6시부로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시행됐던 항공기 감축 긴급명령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주요 공항에 내려졌던 항공편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면서 전국 항공교통 시스템은 정상 운항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약 8,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AA는 올해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증가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300만 명 이상은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고 항공 여행객도 약 600만 명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Anytime after lunchtime is when you're going to really see that traffic building, especially on the interstates at major metros. AAA는 플로리다, LA, 뉴욕이 인기 여행지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을 노린 빈집털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전 재산과 가족 유품까지 모두 도난당한 오리건주 김종만 씨 부부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면서 아시안을 노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절도단은 피해자의 차량의 위치 추적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일상을 미리 감시한 뒤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플로리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 콜로라도 등 여러 주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랐으며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남미 출신, 특히 콜롬비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던 한인 영주권자가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한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던 한인 김태영 씨가 지난 15일 텍사스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35년 동안 거주하며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뒤 입국 과정에서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후에는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거쳐 텍사스 구치소로 이송되며 약 4개월 동안 구금됐습니다. 구금 이후로는 과거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법원 심리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석방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테러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그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의 일환으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진입시키며 베네수엘라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와 마약 밀매를 문제 삼았으며 2기 출범 이후에는 최소 21차례 마약 선박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폐발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재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시작됐으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냉각탑과 전력선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햇빛을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관측돼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경보와 외출 금지주의보 등이 내려졌습니다. 화재 진압은 완료된 가운데 당국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뉴욕 제츠의 크리스 보이드 선수가 뉴욕 한 식당 앞에서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2시쯤 맨하튼의 한 식당 앞에서 보이드가 복부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보이드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보이드는 싸움에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류 가게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뉴워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0살 소년과 21살 여성이 숨졌고 11살 소년과 19살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최대 $10,000를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차세대 정체성 리더십 포럼이 LA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LA 총영사관이 후원한 제21회 차세대 정체성 리더십 포럼이 토요일인 지난 15일 LA 시청에서 200여 명의 한인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차세대 한인들이 한미 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스티브 강 L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과 박주은 KAGC 디렉터, 에밀 맥 전 LA 소방국장, 앤드류 김 의학 박사, 스테파니어 USC 법대 대학원생 등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5명의 연사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리더십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이 내일 한국의 보물 특별전 강연을 개최합니다. 오전 11시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대표작 전시를 서부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체이스 로빈슨 관장과 황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미술가 문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참석해 고대 불교 조각과 도자기, 회화, 근현대 미술에 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과학과 수학 등 스템 분야에 열정을 가진 고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에디슨사는 매년 30명의 12학년생에게 4년에 걸쳐 1인당 5만 달러씩 총 1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1학년을 마친 후 남가주 에디슨사에서 유급 여름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폴랜드 터널 등의 교량과 터널 7곳의 통행료를 3% 인상하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취업이민 2순위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승련직은 2023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 비승련직은 2021년 7월 15일에서 8월 1일로 각각 2주 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문호는 동결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지난달 왕실 보석을 도난당했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또다시 뚫렸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의 장난에 조롱을 당한 건데 여전히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틱톡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젊은 남성 2명이 무언가를 들고 루브르 박물관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루브르 최고 인기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전시실. 자신들의 얼굴 그림 블록 조각을 몰래 액자로 조립하더니 마치 전시 작품인 것처럼 태연히 한쪽 벽에 붙여넣습니다. 모나리자 작품과는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인플루언서인 이들은 지난달 보석 도난 사건 이후 박물관 보안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아보려고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19일 1,500억 원 가치의 왕실 보석 8점을 단 7분 만에 도난당할 당시에도 허술한 보안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범인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지는 동안 감시용 폐쇄회로 TV는 현장을 제대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보안 영상 시스템 비밀번호는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Par faire en sorte que les infrastructures du Louvre soient à la hauteur des besoins qu'on connaît maintenant. C'est que le Louvre a de l'argent. 범행에 가담한 4명이 기소됐지만 핵심 배우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사설 암시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도 도난당한 보석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파리스 SBS 권영인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빚어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 항의를 넘어 경제, 군사 등 사실상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동중국해 북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장쑤성 연안, 한중 경제적 배타 수역이 겹친 인근 해역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 주한, 주일 미군의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일본을 향한 군사적 경고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영해를 순찰한 사실을 알렸고 지난 11일엔 일본 가고시마현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중국 해군 구축함 3척이 일본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치안 악화를 이유로 들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과 유학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관영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내정 간섭이며 주제에 넘었다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정면 공격에 직면할 거라고 연일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선 항일 전쟁을 배경으로 일본군을 괴멸시키는 내용의 사자춤 공연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부장을 만납니다. 일본 측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양국의 인적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걸로 알려졌는데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당장 사태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지자 한국군이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명확히 논의하자고 한 건데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4월 이후 북한군이 각종 공사 등을 하며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일이 전 전선에 걸쳐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담화를 통해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해법을 찾자며 남북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약 1200개가 설치됐지만 보수 작업이 제대로 안 돼 현재는 약 200개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선 남북 간 인식 차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정리하고 새 표식물도 설치하자는 건데 북한이 반응할진 미지수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서 유엔사를 통해 몇 차례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고 공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이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이어서 한국 국내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련된 검사장을 포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을 제외한 전국 일선지검장과 고검차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 이후 검찰 내 반발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논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만석 전 총장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검사장 강등 조치를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 형사처벌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겁박이라 비판했고 한 검사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경위 설명을 요청한 글을 입맛대로 과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검찰 수장을 맡게 된 구자연 총장대행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집단 성명낸 검사장들 판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사 징계 추진으로 인한 검찰 반발이 간부들의 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민간업자인 남욱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으로 묶여있는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의 회사 명의로 된 시가 500억 원대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240제곱미터 면적의 유료 주차장입니다. 강남 사무공간과 가까워 3.3제곱미터에 1억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노른자 땅입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의 관련 회사가 지난 2021년 30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현재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안이 왔어요. 올 2월 정도. 한 달 보름 사이에 520억에서 500억. 아니 처분해야 될 것 같다고. 조금은 더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남 씨 측이 토지 매각에 성공하면 200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차익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 수익 추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 씨의 자산 매각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검찰이 남 씨의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한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120억 원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남 씨는 최근 이 건물을 포함해 514억 원어치 자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제가 되면 이 건물을 처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사람 왔다가 건물 보러 갔다고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는데.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추징금 1,010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 해지를 요청하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남욱 씨뿐 아니라 김만배 씨 등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추징 보전돼 있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이들의 재산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검찰은 다른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남욱시 외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여러 부동산 자산을 매입해왔습니다. 주로 본인 혹은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천화동인을 통해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만배 씨와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천화동인은 경기도 성남의 고급 타운하우스와 서울 서대문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소유 부동산,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등을 사들였고 정영학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2천억여 원의 이들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해놓은 상태지만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 포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일단 추징 보전을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언론과 국회에 민사소송과 같은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언급했지만 김 씨 등이 본격적으로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하면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업자들의 재산 현금화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주말 LA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 주 후반부에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산사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